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앞에 써있는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이거 그냥 크롬 여셔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소대문자 완벽하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긴. 다 들어오셨을까요? 아직?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주소는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쭉 원투 과정 그대로 사용하게 될 수업 페이지에 대한 단축 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 플레임을 외우는 것보다는,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걸 입력하고 들어오는 게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단축 주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록을 해두세요. 아이고,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뭐 사진을 찍어둬도 좋고요. 아니면 메모장 혹은 뭐 본인에게 카톡 보내놔도 되고요. 뭐가 됐든 좋아요. 이건 무조건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얘가 있으면 이제 수업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고, 수업 페이지에 들어오시고 나면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오늘 3시간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록을 다 해주세요. 지금 학원에 대면으로 나와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학원 컴퓨터에 북마크 같은 걸로 추가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자리는 또 다른 수강생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자리고, 그분들이 북마크를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건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록을 꼭 남겨 놓으셔야 돼요. 자, 네, 한번 입력해서 들어오고 나면 수업 페이지 안에도 이렇게 다 곳곳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 꼭 기록을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 지금 이 화면 다 나오고 계신 거죠? 이 수업 페이지. 자,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이 녹화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녹화되고 있다. 그 녹화된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여기다 해놓습니다.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막힐 거예요. 컨트롤 클릭 혹은 우클릭해서 새 탭으로 열기를 하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는 제 채널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재생 목록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2024년 1월 12시 자바 방특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1교시 내용에 수업했던 내용이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매 교시 끝날 때마다 일자별, 교시별로 나눠서 영상 업로드를 보통 해드리기 때문에 쉬는 시간 동안에 업로드가 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 업로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영상 자막이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자막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영상을 항상 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사용할 복습 자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3시간 동안 엄청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사실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수업이 끝나고 나서 혼자 공부를 하려고 집에 가서 이제 켰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막막하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사용하라고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영상 수업에서 진행했던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오늘 좀 귀찮은데 수업 가지 말고 이따 영상 올라오면 그걸로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해요. 제가 못 말려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 와서 듣는 거랑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는 거에는 내용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지금 1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수업 내용을 진행한 게 없죠. 진도를 나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사이트들, 가입해야 되는 이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딱히 녹화를 끊은 적이 없고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겠지만,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시간을 드릴 때가 많이 올 건데, 그 사이사이 녹화를 멈출 겁니다. 그리고 그 멈춰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영상만 믿고 있다가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최소한의 복습 자료를 위한 제공이기 때문에 얘를 너무 신뢰하지 마셔라. 그리고 얘를 신뢰함으로써 수업을 참여하지 않고 이거 믿고 하시는 행동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수업 진행했던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 이미 자바 예전에 방특으로 진행했던 내용들도 있고 올라와 있는 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셔도 돼요. 그냥 보시라고 다 공개로 올려놓은 거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예습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자바에 대한 문법을 막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3일차 때 뭐 어떤 문법을 배웠는데 4일차에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막 풀어볼 거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 가가지고 그 문제 풀었던 거 어차피 수업하는 내용이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에 가서 미리 예습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당일날 수업에 참여했을 때 문제가 쉽겠죠? 예습할 때 봤던 거니까. 그럼 그 영상에서 봤던 대로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런 의미가 없냐면, 사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사고예요, 사고. 이 사고는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떠한 로직,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경험치예요. 근데 예습을 해버리면 이미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을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입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문법을 반복 숙달을 통해 익혔다? 그건 딱 문법까지만이에요. 이걸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전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습은 의미가 없어서 보셔도 되긴 하지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습 간혹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영상이 많으니까 미리 다른 영상을 보고 수업해야 되는 내용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오세요. 그리고 시간을 들이면 되게 잘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작성했던 코드를 그대로 따라 베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습을 하시죠? 맞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직접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프로그래밍은 무조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은 의미가 없고 무조건 복습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셔도는 되지만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궁금하시면 보세요. 궁금하시면. 어쨌든 이 수업 영상들은 이 유튜브에 다 올라갈 거니까 복습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또 하나 있어요. 얘도 한번 눌러서 들어와 보실래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사항 오픈 채팅에서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자, 얘를 누르면 저랑 1대1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 방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옵니다. PC 카톡도 사용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업 페이지도 모바일로 접속 가능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들어오셔서 이 오픈 채팅 하셔도 돼요. 자, 이 방은 이제 말 그대로 질문하라고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자, 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혹은 뭐 뭔가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간을 줬는데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 제가 앞에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손을 들으셔도 되고 저를 부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혼자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사용하라고 만들어드리는 링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생기시면 여기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사항이 그냥 모른다. 나 이거 문제 푸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하고 바로바로 들어와서 저한테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거 얘가 좀 중요해요. 질문하는 방법. 처음에 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부분이 뭐냐면 내가 모르긴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를 모를 거예요. 내가 뭘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해결하고 있는지 그걸 인지하는 게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걸 인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몰라서 지금 얘한테 막혀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얘를 써야 됩니다. 얘를 무조건 얘를 한번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 이따가 우리가 이제 자바의 출력문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울 건데 출력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내가 막 모르겠어요. 이거 출력문이 어떻게 쓰더라? 막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얘 여기 와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바 출력문. 그럼 나오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들어가서 봐요. 보다 보면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이 맞아 이거였지 하고 느껴질 겁니다. 그럼 그 녀석을 활용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뭔가 진짜 모르는 거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게 인지가 안 된 상태로 찾아보지도 못하고 저한테 오시면 저도 해결을 못 해드려요 그거는. 왜냐면 어디서 막혀 계신지를 저한테 얘기를 못 하실 거니까 제가 그거 완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예제는 이렇게 딱딱하게 말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놓은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뭘 모르는가 뭘 몰라서 뭘 물어보고 싶은 건가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좀 검색을 해보시고 구글링 해보시고 혹은 수업 영상이라도 한번 다시 보시고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이제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사실 지금 진행하는 자바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돼요. 저도 이것저것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 공부하다가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파이썬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도 질문을 할 수 있게 뭔가 이런 걸 하시는 게 있겠지만 본인이 편하신 곳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 처음에 이제 저 링크 타고 딱 들어오시면 방이 개설이 될 거잖아요. 근데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본인 프로필 말고 그냥 뭐 카카오 프로필 같은 걸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들어오실 때 본인 이름이랑 본인이 어떤 수업 듣는지를 닉네임으로 정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인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그거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답변을 해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 누구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닉네임으로 좀 정해서 들어오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 적어드렸던 이 링크들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다 있을 거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코드업 있고요. 여기 프로그래머스, 여기도 프로그래머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핑 정글 여기 있고 코드.org도 있고요. 다 있네요. 깃허브랑 구글 빼고 다 있어요. 그죠? 이네 둘은 사실 뭐 여기다 링크를 굳이 올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빼고 이 녀석들은 이 밑에 다 있다. REPL도 여기 있습니다.
수업 페이지 단축 주소 하나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거 하나만 잘 기록을 해 놓으시면 여기 들어왔을 때 오늘 알려드렸던 링크들은 여기 다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끄도록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아직 안 했죠? 이건 잠깐 녹화를 멈출게요. 자, 다시 녹화를 좀 켜고 이제 REPL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REPL 여기 와서 뭐 GitHub 연동 하시면 되고, 이미 가입해 놓은 거 있으실 거니까 다 연동해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자, 수업 페이지에서 REPL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런 거 나왔다, 상관없어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모양은 이거 누르면 나와요. Create REPL 이라고 하는 거, 이거 누르면 나오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자바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바를 선택해 줍니다. 위에 이렇게 자바가 안 올라와 있으면 여기다가 자바 검색하면 돼요. 자바. 그럼 나와요. 뭐 스윙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자바만 있는 거 이거 눌러주시고, 타이틀은 뭐 딱히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Create REPL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어떠한 코드가 좀 작성된 것처럼 화면이 바뀌었는데, 자, 이 REPL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온라인 코드 편집기예요. 이 자바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코드를 편집해보고 실행해보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이거를 한 며칠간은 얘를 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설치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자바 맛보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맛보기 이후에 진짜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서 수업을 마저 진행을 할 겁니다. 초반에는 이 온라인 사이트 얘 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은 여기 앞에 슬래시 들어가 있는 이 회색깔 글자들 있죠? 얘는 다 지워줄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거 뭔가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코드업.kr에서 정답 제출하려고 썼던 거랑 좀 유사하게 생겼죠? 비슷한 겁니다. 이걸 쓰려고 쓴 거예요. 저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자,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얘만 알면 돼요. 지금은 제가 블럭 씌워놓은 이만큼만 알면 돼요. 그러면 얘랑 몰라도 되고, 블럭 씌워놓은 거 말면 얘도 몰라도 되는 건데, 자, 이 녀석들을 써야 되면 어떻게 해요? REPL 방금 만들자마자 써 있었죠. 여러분들 코드업.kr 문제 풀 때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간 다음에 여기만 바꾸면 돼요. 이거는 이미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걸 켜서 복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타이핑을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몰라도 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블럭 씌워놓은 걸 제외하고 이만큼 이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렇게만. 차차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서 얘네들도 알아나가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블럭 씌워놓은 코드만 한 줄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뭔가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상을. 그리고 실행 버튼은 누가 봐도 얘겠죠? 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녀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쪽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헬로 월드 느낌표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었어요. 자, 예상하신 거랑 얼추 비슷할까요? 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죠, 딱히. 근데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했죠? 아까 코드업전 KR에서 한번 봐가지고 좀 느낌이 왔죠? 자바가 이렇게 쉽습니다. 이거 출력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출력문에 대한 문법 한 가지 배울 건데 이거 출력문입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바의 출력문이에요. 출력문 무슨 문법이겠어요? 출력하는 문법입니다. 근데 이 출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뭔가를 나타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출력이에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지금 당장 우리가 크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영역에 출력문을 사용하면 이 영역에다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 같은 거를 출력할 수 있다. 일단 요 정도. 이게 출력문이다. 가장 출력문의 기초. 이런 식으로 REPA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좀 기록하고 싶으셔서 여기다가 막 밑에다 뭘 적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뭔가 글자를 적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활용하세요. 아까 제가 슬래시 2개 붙어 있고 회색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우세요라고 했죠. 지금 제가 어떤 키를 눌렀더니 이 출력문이라고 했던 녀석이 이렇게 변했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슬래시 누르시면 그 해당 커서가 존재하는 그 한 줄을 슬래시 2개를 붙여서 회색 글자로 만들어줘요. 자, 지금 이 기능은 이제 이 REPL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 이클립스라는 툴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 기능인데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 자, 주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얘는 코드로 실행 시 코드로 인지되지 않는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이나 주석은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실행을 해도 코드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 슬래시 2개가 붙어서 회색 글자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코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어떻게 써놔도 얘는 실행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글자를 좀 추가를 했지만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런 거를 이렇게 슬래시를 안 달아서 그냥 이렇게 검은색 글자로 유지를 해놓은 상태로 실행을 시키면 얘는 뭐라 해요. 이렇게. 왜냐면 이런 코드는 없으니까. 자바한테 이런 문법 코드는 없으니까. 주석을 걸지 않으면 코드로 인지를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좀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주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도 나중에 취업해서 일을 할 때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개발은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협업이에요, 항상. 그러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코드를 왜 이런 식으로 짰는가에 대한 설명을 매번 해주면 너무 귀찮겠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막 예를 들어 한 대여섯 명 되는데 이 대여섯 명한테 계속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나 이 코드 왜 이렇게 짰냐면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짰어. 언제 그거 다 말해주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주석 걸어 놓는 겁니다.
내가 이 코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럼 다른 개발자들이 그걸 보고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 주석을 많이 사용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쌓여서 보기 싫다라고 하면 이 콘솔이라고 하는 거 옆에 이 휴지통 표시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싹 다 지워집니다. 현재 거는 안 지워지는군요. 얘도 이 툴도 좀 바뀌어가지고 이 사이트도 일단 주석에 대한 거.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적어놓고 싶거나 하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 작성한 얘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얘를 쓸 동안에 배우는 것들을 적어놓을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어차피 수업 페이지에 올라간 내용이 다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자, 컴퓨터는요, 이 자바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이 출력문이라는 거를 써서 이 콘솔에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찍어내는 코드를 지금 실행시켜 본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타이핑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걸 실행을 시켜 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 코드를 이해하고 이런 결과를 보여준 걸까요? 컴퓨터가 얘를 알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바는. 그죠? 뭐 C 언어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프로그램 만들려고 배우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는가 모르는가? 얘는 모릅니다. 얘가 컴퓨터가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컴퓨터는 어떻게 알아먹고 그걸 실행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 알아들을 수 있는 건 0과 1밖에 없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몰라요. 이건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얘네들은요 순수하게 0이랑 1밖에 못 알아먹어요. 근데 0이랑 1밖에 모르는 이 녀석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로 인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지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만 두셔라, 들어만 두셔라 라고 했던 거고,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녀석이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지금 이 온라인 코드 편집기인 REPL이라는 사이트 안에도요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시켜서 컴퓨터한테 이해를 시켜주고요. 그 결과로 어떠한 응답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내장되어 있어요. 컴파일러. 얘가 없으면 우리는 코드를 작성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컴퓨터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코드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컴퓨터를 위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애초에 0이랑 1밖에 모르는데 이런 문자로 만들어진 코드를 알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변환시켜서 알아먹게끔 해주는 녀석이 컴파일러다. 자, 그래서 아까 이런 거 주석 빼면은 에러 났었죠. 그죠? 에러 나는 이 상황들, 이거를 컴파일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컴파일이 불가능해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이 불가능해. 왜? 컴파일러는 자바나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그냥 한글이잖아요. 순수한 한글은 변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컴파일러가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뭔가 얘를 만들어야 되고 이 녀석을 뭐 설치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개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 기능들을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녀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아예 없지만 예전에는 지금 제가 타이핑하고 있는 이 메모장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 이거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가지고 강제로 얘를 컴파일 할 수 있었어요. 그 자바라고 하는 JDK를 사용해서 얘를 컴파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컴파일을 하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변환을 하는 거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도 개발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워낙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개발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뭘 얘기 드리면 좋을까? 잠시만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인이 직접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습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어디 갔어? 그거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이제부터 이제 뭐 자바 관련된 문법들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예요. 오늘 뭐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뭐 2일차, 3일차 쭉 진행을 할 건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벌써 1, 2교시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근슬쩍 질문들을 많이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 본인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웠던 거면 배웠던 걸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한 질문이면 어떻게 될까? 라고 그냥 예상하면 됩니다. 예상. 그리고 유추를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동작할까? 라고 하는 그 예상과 유추를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가 눈에 나온다면 내가 예상한 게 맞는 거구나. 혹은 결과는 똑같이 나왔지만 뭔가 중간에 잘못된 게 섞여 있다면 내가 예상한 거랑 맞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중간에 이런 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밟아야 돼요. 이거 세 가지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저 질문 되게 많이 드릴 거고요. 문제 같은 거 풀어보라고 시간 드리면서도 계속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거를 안 하시면 결국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져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 부분에서 아예 전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그러면 얘를 좀 해볼까요? 컴파일.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예상이 되죠? 얘가 온라인 툴이라서 좀 실행시킬 때 결과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요? 예상한 결과가 맞는지 계속 보시면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잘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아까 에러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컴파일 에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컴파일 에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맞아요.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사실 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러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 툴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확실하게 눈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이거는 컴파일 에러다. 근데 이 에러를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얘를, 그러니까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낀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이 쌍따옴표라고 하는 녀석이 감싸져 있는 이런 식으로 문구들이 사용이 됐다가 이 쌍따옴표가 사라졌으니까 뭔가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 걸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를 봤을 때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실래요? 자, 얘는요, cannot find symbol이에요. cannot find가 뭐예요? 찾을 수 없다죠. 심볼을 찾을 수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심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cannot find 찾을 수 없대요.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 부분이고, 그 코드에 얘로 어디 위치를 찝어주고 있죠. 그렇죠? 이 아니라는 글자를 찝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밑에 심볼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래요. variable. 이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variable. 이거 이제 언어 쪽에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근데 변수는 우리가 아직 배운 게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안녕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심볼이니까 지금 이 심볼 자리에 얘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안녕이라고 하는 변수를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이 에러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잘 보시면 여기서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준 거거든요. 이거. 그럼 여기죠. 얘가 알려주는 위치가. 자, 이 녀석 위치도 알려주고 있고요. 어떤 파일에 몇 번째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main.java. 지금 이만큼이 파일명인 건데, 이 main.java라고 하는 파일은 얘입니다. 얘. 확대가 안 돼서. main.java. 우리가 REPL에서 create REPL을 통해 자바를 템플릿을 결정해서 들어오면 애초에 main.java를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파일 안에서 여섯 번째 줄이란 뜻이에요. 여섯 번째 줄 들어오시면 이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수많은 에러 메시지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 내가 실행했을 때,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에러 내용을 다 알려줄 건데, 딱 실행해서 에러가 나왔어요. 뭔가 잘못됐네? 하고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로 오세요. 뭐가 잘못됐지? 하고 여기를 보러 오세요. 근데 아니에요. 얘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얘가 친절하게도 설명을 다 해주는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여기 와서 굳이 혼자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가 코드를 작성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얘를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일단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에러 메시지 있죠. 이쪽 네.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에러이니까 여기가 지금 에러 메시지인데, 이 녀석을 복사해서 여기로 오세요. 구글로. 여기서는 복사가 제대로 안 됐네요. 카피. 이렇게 오세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서 에러 난 거예요? 자바죠. 그럼 쳐보는 거예요. 자바 에러 메시지 그냥 복사해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검색해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문제인지, 이 에러가 지금 무슨 에러인지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에러 진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일단 무조건 에러 메시지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에러 메시지에만 너무 의존을 해버리면 생각보다 코드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로 여러분들이 느끼려면은 사실 이런 코드에서는 거기까지 느낄 수는 없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구조 자체를 잘못 건드렸거나 그래서 뭔가 에러 메시지를 봤는데 검색도 해봤는데 얘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러면 딱 상황 보고 해결해 드리면서 뭐가 문제였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에러 메시지를 봐야 된다. 중요하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좀 볼게요. 자, 지금 1번 줄부터 5번째 줄까지 총 5줄의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5줄의 코드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써있지 않죠. 어떻게 써있어요? 뭔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들여쓰기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사실 이 5줄의 코드를 보면 이 들여쓰기의 뭐랄까 뭘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십니다.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클래스 메인 몰라도 된다 그랬죠? 얘 몰라도 돼요. 근데 중괄호가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중괄호가 색깔이 얘랑 같이 칠해져 있거든요. 이 중괄호는 여기서 열렸고 여기서 닫힌 거예요. 중괄호가 한번 나왔어요. 그 밑에 뭔가 새로운 코드가 나올 때 들여쓰기를 한번 했네요. 그쵸? 그리고 얘가 코드가 쭉 작성되다가 중괄호가 하나 또 나왔네요. 이 중괄호는 여기서 닫히는 거예요. 지금 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위상을. 그러면 중괄호가 또 나왔어요. 그 밑에 줄에 코드가 작성될 때 들여쓰기가 한번 또 됐죠. 자, 이제 뭐 때문에 들여쓰기 하는 거예요? 중괄호 나오면 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중괄호가 나왔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코드는 들여쓰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들여쓰기를 올바르게 한 건가요? 추가된 코드라고는 얘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들여쓰기가 잘 된 걸까요? 얘는 잘못됐죠. 왜? 중괄호가 안 나왔잖아요. 중괄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했잖아요. 자, 지금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코드랑 이 코드는 이 중괄호로 감싸져 있는 코드예요. 그럼 얘네들끼리는 같은 위상이 맞아요.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코드긴 한데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 말고 말이 되는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른 건 둘째 치고 들여쓰기만 보세요. 지금 이 코드를 추가했는데 얘는 들여쓰기가 잘 된 건가요? 얘도 안 됐죠. 왜? 중괄호가 나왔는데 그 밑에 온 코드가 들여쓰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올바르게 되려면 들여쓰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들여쓰기는 스페이스 2칸이고요. 원탭이에요. 탭 한번 누르면 이렇게 2칸씩 띄워줍니다. 자, 이게 들여쓰기가 맞는 거예요. 중괄호를 기준으로 위상을 우리가 생각해서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렸냐면 코드를 이거 빼고 이렇게 짜도요.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실행 잘 돼요.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잘 돼요. 저 지금 뭐 띄어쓰기나 이런 거 다 빼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 줄의 코드로 만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놔도요. 이거 실행하면 나와요. 잘 나오죠? 자, 근데 보세요. 코드를 이렇게 써놨대요. 이거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당장 한 줄밖에 안 되는 이거 그냥 자동으로 줄바꿈된 걸로 두 줄밖에 안 되는 코드인데 이것도 사실 잘 안 읽혀요. 지금 가독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코드는 자, 가장 중요한 요소 가독성입니다. 코드가 얼마나 뭐 간결하고 최적화가 잘 돼 있고 뭐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아무리 좋아도 얘가 안 되면 그 코드는 실용 가능성이 없어요. 실용성이 떨어져요. 개발 혼자 한다고요? 아니죠. 여럿이 함께 합니다. 내가 짠 코드를 남들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짠 코드를 내가 읽고 분석해야 돼요. 근데 가독성이 없대요.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진짜 간단한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 누구도 이 코드를 분석하려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가 됐든 다른 언어가 됐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때에는 이 가독성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고요. 이거는 진짜 병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들여쓰기. 심지어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문법이에요. 자바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들여쓰기를 판단하고 하는 거지만 파이썬은 애초에 들여쓰기를 안 하면 에러가 납니다. 문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여쓰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문제 풀어보세요 하고 돌아다니는데 들여쓰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다. 이러면 말씀드릴 겁니다. 들여쓰기부터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본인 코드를 봤을 때 어디가 문제지? 못 찾아요, 이거. 가독성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들여쓰기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시간이 좀 넘었네요. 아, 참, 그리고 아까 이 얘기를 안 드렸구나.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죠.